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창사특집 대토론 영산강이 미래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문명이 꽃핀 도시에는 예외 없이 큰 강이 흐릅니다. 영산강도 역시 남도 문명의 이 플랫폼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영산강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환경이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 곁에서 잠시 멀어졌던 영산강. 하지만 영산강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도시의 중심을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가능성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통해서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지 오늘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봉용 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한삼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김종일 광주전남연구원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산강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몸풀기랄까요? 네 분께서 추억하는 영산강, 나는 영산강과 이런 인연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볍게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강봉용 수장님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먼저 만경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이 만경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태어나서 한강이 있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영산강이 있는 목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강과 인연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한 30년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영산강은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래 들어서는 영산강변을 한 10,000보씩 산책을 하거든요. 매일. 매일이요? 그래서 영산강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다. 작년에 이제 호남문화 콘텐츠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제가 문득 그 영산강을 핵심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우리 연구소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강과 그런 인연이 남달리 깊고 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영산강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 30년 친구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진.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경수 소장님은 영산강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실까요? 제 이름 자체가 한강가다, 경수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에 영산강 지금 나주시 금천면이라는 데서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네. 순전히 강가에 가서 물놀이 욕장에서 수영 배우고 그 백사장과 함께 모래무지랄까 또 제첩, 경다리, 다슬기, 대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잡으면서 토끼풀도 하고 또 땅콩도 캐먹고 이제 좀 성장해가지고 공부를 뭐 할까 하다가 지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산강을 주제로 해서 수운 연구를 출발해가지고 이제 현재까지 그 경관 변화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아주 구체적인 추억을 말씀해 주셔서 그런지 저도 그 시절에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이번엔 김종일 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자연지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의 주제였고 또 연구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답사를 위해서 수없이 이제 걸었던 그런 그 강변길이었고요. 또 이제 연구원에 이제 들어온 이후로는 한 30여 년 이상 영산강 생태 보존과 활용 방안을 이렇게 이제 찾는 그런 그 답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연구원의 이제 부설 기관으로 영산강 연구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
준비 작업 그리고 이제 10년 뭐 이상 동안 그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맡아왔으니까 영산강은 저하고 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시작인데 영산강이라면 내가 제일 할 말이 많다 하는 어떤 대결처럼 느껴질 정도. 아무튼 세 분 오늘 좀 영산강에 대한 깊은 논의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삼건 교수님께서는 영산강이 아닌 네. 울산의 태화강과 또 인연이 깊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입니다. 그리고 그 태화강의 이제 중하류 구역에 해당하는 강정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시내가 됐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김경수 소장님 말씀하신 거 똑같습니다. 저도 강에 가서 뭐 꼬시래기 잡고 제첩 잡고 그다음에 음모래가 아주 굉장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런 그 물놀이 했던 이제 추억, 기억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제 또 이제 썰매, 뭐 얼음지치기를 하죠. 뭐 그런 그 애들의 놀이터였고 또 어른들의 작업장이었고 뭐 울산 역사의 또 상징이기도 한 그런 장소였는데 실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쯤 때는 이제 그 오염 때문에 이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냄새가 나고 심지어 그 물고기가 등이 굽은 물고기 잡히는 뭐 신문에 나고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했는데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또 깨끗한 강으로 유명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과정을 전부 지켜본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태화강의 사례에도 또 많은 말씀 해주시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시고 굉장히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 네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강 소장님, 그동안 정말 지역민들에게도 이 영산강의 존재란 좀 특별했죠. 예. 네. 영산강 하면은 그 뭐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동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김수월 시인의 시에다가 안성현 선생이 곡을 붙인 곡인데 그 금모래빛, 네. 예, 강변의 그 금모래빛이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동요죠. 그런데 그 안성현 선생님이 영산강의 지류인 드들강 변의 그 남평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영산강에서 김경수 선생님처럼 네. 논의는 그런 추억을 곡으로 담아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산강 사람들은 그 넓은 이 강변의 풍요로운 농경지에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영산강에서 고기 잡고 또 영산강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서 또 고기 잡고 그러면서 아주 독특한 영산강 문명을 그 일궈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영산강에서 출발을 해서 바다로 나가면 다도해가 펼쳐지거든요. 그 다도해를 징검다리 삼아서 중국으로 그다음에 일본으로 이 무역 활동도 했던 하나의 출발점이기도 했죠. 그래서 한때는 글로벌 항구, 글로벌 항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나주의 회진포라든가, 그다음에 영암의 상대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때 대표적인 글로벌 항구였다, 네. 국제 항구였다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세계와 소통했던 그런 강으로 이제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의 시대적인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영산강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들이 많이 변화가 되었고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또 이 부분도 살짝 좀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박사님께서 이 부분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도 잘 아실 텐데요. 전국 4대강 중에서 영산강 수질 오염이 이제 가장 심합니다. 이렇게 이제 수질 오염이 이제 심화되면서 영산 강물은 농업용수로만 이용하고 생활용수로는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관심 이제 밖에 이제 좀 멀어진 그런 그 상황들이고요. 이제 또 그 지금 현재의 영산강 그 모습이 크게 바꿔진 것이 두 차례의 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그게 하나가 1970년대에 추진했던 4대강 유역 종합개발 사업인데 그때 영산강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영산강 상류에 4개 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농업용 댐인데 그래서 농업용 댐에서 용수를 가득 채우는 바람에 정작 이제 하천 그 하류로는 용수들이
이렇게 많이 공급되지 않아서 물이 이제 말라버린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이제 1982년도에 영산강 하구뚝이 막히게 되고요. 또 90년대에는 영암 방조제와 금호 방조제가 막아져서 영산강 하구 환경이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큰 프로젝트로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 이제 추진했던 그 4대강 사업입니다. 댐과 저수지가 숭상하게 되고 보를 건설하고 또 하도도 준설되고 또 이제 뭐 친수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부 순 기능도 있지만 이제 잘 이렇게 그 아시다시피 그 역기능 부작용들이 그 적지 않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열린 강이 닫힌 강이 됐다. 뭐 그런 그 뜻이 되겠는데 그 강은 바다로 흘러서 열려야 강이거든요. 네. 근데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영산강이라고도 부르지만 뭐라고도 부르냐면 영산호라고도 부릅니다. 호수는 하나의 그 갇혀 있는 물을 호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산강을 영산호라고 부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뭐 댐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하구원뚝을 막아서 바다와 차단시킨다든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열린 강에서 닫힌 강으로 변화됐다. 네.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실은 해방 후에 한반도의 아마 하천 개발, 댐 개발에 가장 그 앞선 곳이 울산이거든요. 왜냐하면 60년에 이제 공업센터로 지정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공업 개발을 하게 되면서 당연히 공업 용수가 필요하니까 울산에는 이제 사연댐, 지금 방구대 암각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연댐, 대암댐 뭐 이런 댐들을 이제 또 건설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화강은 불과 그 강 길이가 한 40km 남짓되는데 이 짧은 강에 지금 대형 댐이 한 3개, 4개씩 얹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흐름이 또 끊어진 강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변화가 실은 세 분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공통점이 네. 많아가지고 놀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닮은 예, 꼴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영산강의 르네상스를 되살리자, 다시 꿈꾸자 이야기하고 영산강을 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델로서 태화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미 태화강은 이제 먼저 앞서서 시민들에게 다시 다가갔기 때문에 훨씬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어 왔었을까요? 뭐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아까 잠깐 그 소개 말씀에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이제 그 도시화가 되고 공업화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했고요. 한때 상당 기간 동안은 이제 태화강에서 시민들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네. 가까이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냄새가 너무 나고 악취. 그래가지고 예. 악취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처음에 울산을 공단으로 개발할 때는 이 태화강을 공업용수로 쓴다, 또 생활용수로 쓴다라는 목표 아래 이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태화강물을 이제 그대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낙동강제물을 끌어와서 쓰는 뭐 그런 방안도 이제 마련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 그 하천 기본계획 속에서 지금 유명한 그 울산의 대숲을, 태화강 대숲을 전부 없애고 이제 도시로 개발하는 이런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크게 논란이 돼가지고 대숲 지키기 운동을 이제 시민들이 또 하게 됩니다. 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대숲이 지켜지면서 지금의 이제 명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무렵 전부터 이제 울산시가 갑자기 이제 생태 도시를 선언하면서 2004년입니다. 생태 도시 이제 선언을 환경부 장관까지 모시고 태화강변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생태라고 하는 게 말이 이제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크게 넓게 알려지게 되고, 또 공원을 강변에 있는 그 공원을 전부 이름을 생태공원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모여서 지금의 이제 국가정원까지 오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이제 시도 국가정원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전 단계로 2018년에 우선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이 지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정원 지정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네. 때마침 그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울산시장님이 문재인 대통령과는 그 예전 젊을 때 변호사 시절부터 활동을 같이 하신 분이어서 다행히도 이제 대선 공약에도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2019년에 이 국가정원 등록까지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왔고요. 그간 한 2000년대 들어와서 한 20년간은 일단 수질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경우도 이제 태화강과는 달리 그 여러 광역자치단체를 지나가고 있고 또 길이도 훨씬 길기 때문에 요 지역 그 강이 흘러가는 유역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도시구역이냐 아니면 이제 전원지대냐 농지구역이냐 혹은 또 그 하천의 경관이나 혹은 지형적 특성이 뭐 절벽이 있는지 아니면 벌판인지 또 혹은 인가가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문화재가 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계획을 수립하면 좋다는 생각을 이제 울산의 예를 보면서 느끼게 됐고요. 네.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요건 저희 지론이기도 한데 어떤 특정 강변 경관 중에 이 경관만큼은 이 영산강 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곳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도시계획 속에 그걸 담아내 가지고 절대로 그 구역, 그 장소가 변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울산에서 그런 경우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잘못 개발해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귀한 장소가 버려진 곳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게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 발 한 발 노력해서 지금의 태화강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는 이제 울산의 시민들이 네, 아주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생태 도시로서의 울산을 지켜내기 위한 어떤 노력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그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서 지금의 그 수질이 이렇게 일급수로 개선된 그런 태화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제 저는 일 때문에 그 네.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멀리서 이렇게 경관을 봤습니다만 네. 아름다웠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어떤 감상으로만 두기에는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역민들은 산책을 즐기고 그리고 관광을 또 오신 분들은 주변 산책과 함께 가족들하고 되게 좋은 추억을 또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그 말씀 감사한데요. 그 태화강변의 경우 이제 인구 110만 도시의 딱 중심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이 굉장히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고요. 잘은 이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강변 바로 가까이에 또 남산 12봉이라고 그래가지고 태화강물과 나란히 산이 흐르고 산맥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좋은 모습을 아마 비춰질 수 있는 요인이 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중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를 제가 사실 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태화강변에 접해 있는 동과 리의 인구가 울산 전체 인구의 한 54% 정도가 그만큼 태화강은 이제 울산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접근하기 좋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으면 이 말씀 안 하시고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렇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사실 이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서 한강과 굉장히 친숙한데 뭐 하루 종일 어떤 일에 시달리고 좀 지쳐 있을 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천천히 한강변 산책하면 굉장한 위로를 받고 좀 힐링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산강 주변으로 우리 지역민들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주변 경관이 좋고요. 그리고 뭐 텐트 쳐서 간단하게 피크닉 개념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가을철에 갈대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가지고 강의 매력이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길이 자전거 도로가 조금 잘 돼 있는 편이고 그래서 중간중간 쉬어갈 때도 많고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의시설이 좀 많이 생기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최근 들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그래도 취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노점들이라든지 전체 구간별로 이렇게 수영장을 만들어준다든지 이 캠핑장을 만들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더 모이고 대화도 하고 놀고. 그늘막. 뭐 앉을 데가 없어요. 산책하다가 한 번씩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산동교 친수공원에서 주말을 즐기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어떤 점이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우리 강복령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 좋지만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더 많이 모이게 하려면 휴식 공간이나 편의시설 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도 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산강의 친수 공간에서 저렇게 휴식을 취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정겹고 흐뭇한 마음이 드는데 저기서 이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 동요도 좀 부르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생각이 아름다운 들었어요. 가사입니다, 진짜. 네, 정말 곡도 좋고 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에 있으면은 이 활력이 솟아나고 또 안정감도 주고 뭔가 힐링을 이제 주는 그런 곳이 바로 물가인데 옛날 우리는 물가에 가지 마라 이제 이런 경고를 듣고 살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는 좀 물을 즐기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구호를 바꾸고 대신 이제 안전장치를 좀 철저하게 하면서 네. 물을 즐기자 물가에서 살자 예. 엄마야 누나야 강변 강변 살자 살자. 뭐 그런 쪽으로 다시 구호를 좀 네. 바꿔나가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적입니다. 2022년에 이제 영산강을 되살리면서 우리 강변 살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께서는 네. 시민들의 모습. 우리 그 시민의 그 바람이 좀 다양하고 또 일부는 좀 서로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각지에 수영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질은 한 2급수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수질을 어떻게 깨끗한 물을 이렇게 가져올 것인지 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편의상 토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하천 공간에다가 뭐 운동장 뭐 여러 가지 것들 뭐 캠핑장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또 하천은 이제 뭐 남도의 젖줄이고 또 뭐 그렇기도 하지만 많은 그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홍수 때는 빗물이 빨리 그 빠져나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께서 그 바라는 이런 그 부분들을 함께 담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그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재해도 안전한지 또는 뭐 야생 동물의 서식에도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떤 그 보존이 필요한 곳 그리고 복원이 필요한 곳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할 곳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산동교 친수공원을 보셨는데 태화강을 자주 가실 테니까 네. 태화강 주변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거기에 주말 그 시민들의 풍경이랄지 아니면 거기를 드나드시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더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 그림은 뭐 비슷하고요. 예. 태화강은 이제 오히려 저는 좀 여기 와서 자랑보다는 단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가장 아쉬운 점이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인공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남산위에서 실은 앞에 시장님이 그 짚라인을 한번 설치해 보자고 했는데 하부에 태화강 국가정원에 그 시설을 받아줄 공간이 없어가지고 네. 포기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태화강 국가정원의 경우는 이제 어떤 단점이 이제 드러나느냐 하면 무한히 걸어 다녀야 됩니다. 예. 이제 꽃도 이쁘고 대수도 좋고 다 좋은데 뭔가 머무를 수 있는 시설, 시민들에게 뭔가 그 다른 레저나, 색다른 체험을 예, 할 수 있는 체험. 그런 시설물을 만들고 싶어도 예. 여건이 되어도 만들 수 없다는 이제 한계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리만 부분도 튼튼해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 영산강을 이제 발전시킬 때는 네. 꼭 짚어보시고 추진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다만 이제 태화강변은 그 대신에 이제 뭐라 그럴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은 그 레저 시설, 특히 운동 시설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요즘 이제 특히 유행하는 그 파크 골프라 그러죠. 네.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이런 것들을 요즘 만들어 가지고 뭐 거의 그 예약이 미어 터집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알려지다 보니까 특히 또 최근에 작년 말에 그 동해선 철도가 아마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 광적 전철망으로 부산과 울산을 연결하는 전철망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 쪽에서부터 이제 전철을 이용해서 울산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용객 방문객은 뭐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이걸 어떻게 이분들에게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인데 그게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다각도로시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참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영산강을 살리고 또 그곳에 지역민들이 조금 더 과거처럼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게 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강이 살아나면 예전처럼 사람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방금 태화강 사례를 잠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친수 레저 공간으로서 그 강과 그 강 주변 이 강변이 조금 더 그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도 표현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도 한번 들을까 봐요. 예. 영산강이 친수 레저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일까요? 뭐 그런 걸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저도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강을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강에는 배가 없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은 정말 유람선도 다니고 뭐 그 교통수단으로서 배도 다니고 그 도시에서도 굉장히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볼 때 이렇게 아름다운 강에 왜 배가 없냐.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랬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강에 그 자기의 어떤 고깃배를 가지고 이쪽 연안 사람이 나옵니다. 이쪽 연안 사람이 나오고 서로 인사하고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봐서 서로 맞으면은 그 결혼도 하고 하나의 통혼권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강에 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뭘 만드냐면은 강변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이제 강변을 이제 활용할 그 친수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 육지만 개발이 되고 강은 텅 비어 있는 어떤 그런 불균형 상태가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영산강은 그래도 이제 자전거 도로나 강변도로 이것이 뭐 한강이라든가 낙동강이라든가 금강까지도 꽤 큰 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숨에 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데 영산강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사이즈가 단초로 해가지고 이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잘 완비되었고 저쪽 그 발원지부터 해가지고 담양에서 그렇죠. 그 목포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강변도로도 가장 잘 돼 있고 전체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배도 좀 잘 다니면 저는 이제 자전거의 자동차의 차, 그 다음에 배의 선, 이제 거차선 연계 인프라를 좀 잘 구비하면 그 영산강이 가장 잘 해나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그 강변을 산책하면서 상상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금은 고깃배는 아닐 것이고 배라 하면 이제 유람선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굉장히 다양한 이제 배를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영산강에 배가 다니고 그런 도로, 자전거 도로, 그 차도로와 연계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진정한 친수 레저 공간이 되지 않을까. 아마 잘 연구하면은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수 레저 공간으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영산강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분장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도 많이 이제 성형수술이 됐죠. 저는 그 본래의 모습이 물론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은 그 터에 간직하고 있는 정체성을 꼭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무엇을 많이 꾸며가지고 찬란하게 또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급작스러운 어떤 발상보다는 그 터가 지니고 있는 그 자족성이랄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만족을 하고 또 소박한 그러한 환경과 공간을 나름대로 만들어내면 애국인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면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 우리 영산강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 우리 피람서원의 김인우 이런 그 좋은 공부방도 있고 또 이 영산강의 장어라고 또 아주 그 옛날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 보약 같은 그런 그 명산 장어니 구진포 장어니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우리가 르네상스를 하니까 이전에 있는 가치 너무 홀대하지 말고 영산강은 지금 너무나 개발을 안 달라서 한다기보다는 본연의 모습을 좀 찾아보자. 친수 공간, 뭐 제가 어렸을 때 한 것이 바로 친수 공간입니다. 지금 다가서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방대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계획과 또 주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지는 항상 타협을 해서 이렇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도시민들로서는 농사하고는 거의 무관해요. 자기가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지만은 영산강 유역에 많은 농민들이 오늘 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났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농기계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그동안 만든 우리 수리 시스템 세계적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주에서도 세계 뭐 수리 대회를 열리기도 하고 올림픽도 열렸는데 그런 우리 선배들이 해놨던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그 시대에 어떤 살았던 그 절박함 속에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시 재평가하고 네. 너무 왕성하게 뭐 한 것은 좋지만은 무리하게 꾸밈으로써 그 본 모습이 더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좀 염려가 됩니다. 네. 꼭 변화를 해야만 답이냐. 네. 이 개발 논리나 어떤 현실성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계획들 말고 영산강 본연의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종일 박사님은 그래도 네. 영산강의 어떤 그 레저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 예. 그렇지만 그게 어느 곳에서나 다 이런 어떤 시설들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가령 이제 환경 특성이나 입지 여건 예를 들면 자원의 어떤 그런 그 가치랄지 또는 뭐 접근성, 이용객 그리고 그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파급 효과나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이제 자전거 도로나 생태공원, 뭐 탐방로 이런 친수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설들의 일부 시설들을 보면 이용객이 적거나 또는 방치되거나 훼손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구간에 있는 그 시설물들은 비교적 접근성이나 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잘 이용이 되고 있는데 농산간을 관리하고 있는 구간들 그런 구간에까지도 지난 4대강 사업 때 뭐 휴게 공간을 만들고 뭐 생태공원을 만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평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강이라면 아무래도 그 물놀이하고 배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화강의 경우도 보면 수질이 아주 좋아졌는데 예전에 실은 2004년도죠 생태도시 선언할 때 그 태화강 그 국제 수영대회를 개최했거든요. 물이 그렇게 깨끗해지고 수영대회는 했는데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물놀이는 할 수 없어요. 그 수영이 금지돼 있고요. 또 수영을 할 수 있는 구간도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놀았던 태화강은 사실 모래톱이 있고 또 수심이 얕은 곳도 있고 깊은 곳도 있고 다양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통수 단면을 키운다, 홍수 방지를 위해서. 그래서 하상을 전부 긁어내 가지고 똑같은 단면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심이 비슷해져 가지고 하천이 별로 재미난 그 모습이 없고요. 더더구나 이제 또 위험해져서 물놀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처럼 이제 실제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가 배인데요. 배의 경우 이제 왜 어려우냐 하면 태화강의 경우도 보면 그 배가 다니게 한다는 그런 고려하지 않고 다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교각을. 교량을 만들다 보면 예전에 교량들은 이제 경관이 짧아 가지고요. 또 그 밑에 보이지 않는 기초 부분이 아주 굵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교량이 지나가는 부분은 하상이 이제 수심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저도 일부러 태화강에서 이제 그 고무보트하고 또 청소선 배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그 배가 다닐 수 있는 구간 전체를 한번 몇 번 타봤어요. 근데 실은 우리가 강변을 걸어 다닐 때 바라보는 강하고요. 강 속에서, 즉 강의 한 가운데쯤에서 바라보는 도시 주변 경관 다를 전혀 것 다르거든요. 같아요. 예. 그리고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또 풍경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걸 꼭 좀 보여줘야 된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서 보면 우리가 교량 개혁을 할 때도 특히 이 부분에 나중에 배를 띄워야 될 곳이라면 거기에는 배가 다닐 수 있도록 이제 교량 자체도 디자인을 바꿔야 됩니다. 설계를 이제 처음부터 고려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래서 장기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포인트는 하천이라면 그 모든 구간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물놀이라든가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꼭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이제 해외 사례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외의 어떤 관광객을 유입시켜서 지금 뭐 지역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지역을 살리는 어떤 효과를 또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노력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관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 이게 네. 저는 좀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선 영산강을 이쪽 주민들이 즐기면 뭐 때문에 저렇게 즐기지 하면서 오게 돼 있는 궁금해가지고 것보다. 오게 만드는. 예. 그런데 이 주민은 없고 예, 대상화 시켜버리고 그 관광객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그런 우에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이라고 하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는 것을 보는 거거든요. 화려한 것을 보는 것. 여행이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제 나그네가 간다. 나그네가 이제 가는 곳. 예, 그런 여행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투어리즘이 아니라 journey. journey is life. life is journey. 뭐 이제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토막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지자체별로 이렇게 좀 토막이 나 있습니다. 이쪽 경계에서 저쪽 경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강이. 그런데 지금은 경계로 이쪽 고을과 저쪽 고을을 경계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강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종으로 보면은 윗동네의 지자체와 밑에 동네의 지자체는 또 따로 그 자기의 강만 이제 신경을 쓴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영산강 축제를 좀 모든 지자체가 그냥 합동으로 한번 그렇게 큰 강은 한강은 불가능합니다. 네네. 네. 예. 네, 그래서 합동으로 그 영산강 축제를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강을 먼저 즐기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드는데. 영산강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그렇죠. 합동으로 축제를 네. 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역사에 사라진 기억들 이런 것들을 되살리고 현재 영산강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미래 영산강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상상을 해보는 이제 그런 것을 아우르는 영산강 축제를 좀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이 공동 프로그램으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뭐 세계적인 명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 대중들이 참여하는 영산강 세계 강포론 뭐 이런 것을 공동으로 그 올해는 나주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뭐 무안에서 하고 그렇게 해서 세계의 강 문제, 강 문제는 결국 물 문제거든요. 세계의 물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세계강의 중심 뭐 이런 것을 좀 한번
그게 지속적으로 축적이 되면 강포럼은 영산강이다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 지자체마다 재미있고 흥미있고 의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축제 기간 참여자들, 이 주민뿐만 아니라 이제 여행객들 이런 분들이 영산강 전 구간에서 야, 참 경이롭다, 네. 새롭다, 이제 이런 걸 느끼면서 좀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영산강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좀 저명한 그러면서 이제 뭐 환경도 지켜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상상은 뭐 자유니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영산강을 이렇게 다시 살리자면서 이 지역민들에게 되돌려주자고 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강변을 따라서 어떤 개발을 해야 한다. 뭐 이미 있던 곳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한다. 아니면 지금 있는 공간만으로는 부족해서 발굴을 또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그런 논의를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은 김종일 박사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그 2000년대에 들어와서 광주시청이 이제 상부직으로, 전라남도청이 남학 신도시로, 그리고 이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뭐 목포 신해양이나 무안 국제공항이 이제 개항을 하면서 영산강 쪽으로 광주 전남의 중심축이 옮겨졌거든요. 그러면서 영산강의 이제 뭐 생태 환경의 보존이나 또는 영산강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쪽으로 이제 그 관심이 이제 모아졌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산강에 이제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환경부에서도 하천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그 방점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천 사업 이런 분야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천 그 영산강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그 신규 자원들을 발굴하고 또 이제 그 개발하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좀 시도민의 시도민의 좀 지혜를 모아야 될 거고, 하나는 기존에 있는 그 자원들, 기존에 있는 그 것들을 어떻게 연계 활용할 것인가 하는 쪽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영산강 위협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으로 나주대교에서 몽탄대교까지 39km 구간에 영산강 강변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국비와 도비 약 3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제 그 드라이브 하기 아주 좋은 그런 그 도로인데 네. 그 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여러 그 명소들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들이 이제 없습니다. 뭐 석관정이나 또는 뭐 이제 뭐 늘어지랄지 여러 그 경관들을 안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이제 관광지 안내 표지판이나 또는 주요 경관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거기에 잠시 노견에 파킹을 하고 이제 뭐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연계를 잘 못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경수 소장님? 김경수 소장님은 사실 개발에 반대 입장으로 제가 지금 아니죠. 이해하고 있어서 예. 그 개발은 뭐 어느 시대나 예. 다 프로젝트로 이루어졌고 또 주민들이 뭐 타이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쌀 소비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개인당 먹는 양이. 지금 뭐 공기라고 해가지고 그 한 공기 쌀에도 그 쌀이 우리 밥상에까지 오를 때는 제가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물이 1톤이 필요합니다. 밥 한 공기 우리가 먹을 한 공기예요? 때. 네. 그만큼 이 관계 용수로서 강의 역할은 아직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상류에 사계 댐에서 하루적으로 이렇게 중력반으로 쏟아내는 배수로 거미줄처럼 돼 있고, 또 이제 하고 또 그 호수 안에서 펌핑을 올리는 양수장이 또 이렇게 핏줄처럼
다 이렇게 관계 용수로가 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홍수가 나고 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강의 고마움을 그때서 알아요. 이 배수로서 굉장히 그 역할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망각을 하고 내게 무조건 그 이쁘게 보이는 화려한 장식으로 그렇게 강을 쳐다보고 그런 그 프로젝트 이벤트 같은 것은 좀 삼가하시고 내가 우리 동네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파란 이래 강물이랄지 또 그 논에 우리 한국의 그 논을 보면은 녹색 바레트라고 외국인들이 찬사를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논이 자동으로 그 생태 때문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평야에 각각 그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도 잊어먹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논리가 나오면 반드시 반대편에 자, 그렇게 되면 영산강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영산강을 살리자면서 개발 이야기 하다 보니 영산강이 오히려 더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발이냐 생태 환경 보존이냐 이것은 과연 양립이 가능한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굉장히 오랜 숙제이기도 한데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한 교수님께서 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김 박사님은 직접 농사를 지으세요. 예. 그래서 그 밥 한 그릇이 1톤의 물이 필요하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호주의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 1년 반을 살 기회가 있었는데 연구년에서 브리스번 강이 이제 흐릅니다. 거기는 시티캣이라고 하는 배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관광객이랑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버스, 그 시내버스와 네. 시티트레인 기차가 같이 원티켓으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참 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호주의 여러 이제 주민들과 좀 어울려서 같이 지냈는데 저를 보기 위해서 그 호주의 부부가 여기 목포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한 10일 정도 머물다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특별히 한 것 없습니다. 그냥 영산강변 같이 산책하고. 그리고 돌아갔는데 호주의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너는 왜 네가 사는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왜 안 했느냐? 뭐가 아름답느냐? 그랬더니 예. 라이스필드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아까 김경수 박사님이 이야기했던 논을 생태댐이라고 또 이렇게 예, 표현해 그게 주셨었는데. 이제 가을철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그 들판을 그냥 같이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것밖에 없었는데, 예, 그래서 또 이제 두 팀이 또 왔어요. 네. 예. 그 소식을 듣고. 예, 그 라이스필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논 자체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지나치는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이로운 것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옛날 것만 자꾸 복구하려고 하니까 무슨 이제 잘못이 되냐면은 황포도배를 자꾸 만들어요. 근데 계속 실패합니다. 네. 무용지물이 되고 방치되고 그래서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그 유람선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유람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선상 파티도 좀 가능한 유람선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좀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논이 그렇게 경이로울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낯설게 보면서 좀 우리가 좀 느껴보고 그렇게 그 우리가 가진 것 그리고 이제 그 옛날 것을 너무 추종하지 말고 새롭게 또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보존을 해야 할 지역 혹은 복원을 해야 할 지역은 그대로 더 살려주고 또 개발 지역이 있다면 그 굉장히 현실성 있게 개발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우리 박사님은 네. 공존할 수 있습니까? 네, 개발과 보존? 네, 그렇습니다. 하천 공간은
이제 그 세 가지 구역으로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의 각 구간별로 보존지구, 복원지구, 그리고 친수지구 이렇게 세 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수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친수지구에만 이제 친수시설물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지역들에 설치하려고 하게 되면 그 이제 지구 지정을 이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따라야 됩니다. 그 광주에서 황룡강 그 장록습지라고 하는 것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환경부랑 그렇게 했을 때 일부 광산 구민들이 거기에 뭐 주차 공간이나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그 이야기를 펴낸 주민들도 계셨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시민 의식들이 많이 이제 높아져서 그런 그 공간보다는 오히려 습지를 잘 보존하고 습지를 활용해서 탐방이나 체험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습지 보호 지역을 뭐 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서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루아르강에 이제 그 낭뜨와 생나제르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두 도시 사이에 한 60km 그 강변을 따라서 에스투에르 비엔날레라고 하는 비엔날레를 개최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국내외 그 설치 미술 작가들, 이제 예쁜 그 조형 미술들을 설치하는 작가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강변에다가 그 조형물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여 개의 조형물들이 설치가 됐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결과적으로는 관광 명소가 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비엔날레가 이제 그런 식으로 2018년에 전라도 천년을 맞이했을 때 제가 한번 좀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 네. 비엔날레 특별전을 야외에서 그렇게 설치 미술들을 해서 영부이 좀 남겨놓으면 어쩐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을 했고, 신안에 가면 섬 산띠하고 순례길이 있습니다.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섬이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니까 주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할까 생각하다가 섬의 곳곳에 12개의 작은 예배당을 국내외 설치미술 작가를 동원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을 잇는 12km의 순례길을 만들어서 활성화한 사례입니다. 아무것도 그 많은 예산들을 들이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한 이런 사례를 한번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는 서사가 있는 개발과 보존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울산의 경우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최근에 실은 그 독일의 유명한 정원 건축가를 이제 모셔다가 뭐 그분의 그 개념이 이제 자연주의 정원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원을 지금 꾸미고 있는 뭐 그런 예는 실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광주 MBC 창사 특집 대토론 영산강이 미래입니다. 1부. 왜 지금 영산강인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산강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친수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까지 점쳐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논의에 앞서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가장 많습니다. 바로 수질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질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김종일 박사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영산강의 수질 상태가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영산강 수질이 4대 강에서 이제 가장 나쁘다는 말씀을 드렸고, 좀 구간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상류인 그 담양 구간은 1, 2급수로 비교적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광주시에 들어오면서 광주천을 만나게 되고 또 광주 하수처리장에 처리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광주 구간에서는 3급수 내지 5급수 정도로 수질이 이제 악화됩니다. 이제 그 오염원이 이제 물론 많기도 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하천에
그 오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오염원을 희석시켜 줄 수 있는 유지 수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유지 수량이 부족한 것들이 이제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산강은 이제 그 농업과 축산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농업과 축산의 오염원들은 널리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오염원을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맨 하류에 갇혀 있는 영산호는 유역의 상류로부터 모든 오염물질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침전되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양 염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영양화가 발생되고 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물속에 산소가 있지 않는 층, 무산소층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무산소층이 나타나서 이제 그쪽 수역에서는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4대강 중 지금 수질 상태가 가장 나쁘고 가장 상류의 담양 빼고는 그 광주부터 목포까지는 지금 계속 심각한 상태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가지고는 그것이 역부족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노력이 있었는데 어떤 한계에 부딪힌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하수 처리장이랄지 또는 하수 관로, 또 이제 뭐 비점 오염 처리 시설, 생태하천 복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정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어떤 그런 그 처리수라 하더라도 BOD 기준이랄지 이런 것들은 해서 만족시켜서 방류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하수 처리장에서 방류하는 그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영산강 그 물이 영산강 수질을 결정해버릴 정도입니다. 유지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주시는 그동안에 뭐 총인 처리 시설이랄지 또는 주암호에서 일부 광주시하고 계약된 그 남은 용수가 있어서 그 물을 또 광주천에다가 이제 방류해서 일부 수질이 개선된 이제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농업이랄지 또는 축산 이런 부분들에서 들어오는 그 비점 오염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넓은 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주시의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된 물들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이제 재처리하자, 수질 정화 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처리해서 다시 강으로 흘려 보내자라고 하는데,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지금 과다한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또 우리 광주 시가지에는 하수관이 2가지 종류의 하수관이 있습니다. 빗물과 오수를 함께 이제 그 하수도로 가져가는 함유식 하수관거가 있고, 빗물과 오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있는데, 이제 분류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함유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2조 6천억 원 정도 들어가서 시의 재정으로는 이걸 다 완료하는데 한 2035년까지 걸린다고 하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지연 처리되고 있고, 또 광주시를 포함해서 이제 주요 그 도시 쪽에서 하천들이 많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개되는 구간은 수질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측면, 그런 부분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까 2035년까지 지금 수질 개선하려면 얼마 든다고 2조 6천억 원 정도. 2조 6천억 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상봉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태화강의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울산시가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행정력을 쏟아부어서 지금 태화강 수질을 1급수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태화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리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좀 우리가 어떤 그 벤치마킹 할 만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1조가 뭐 금방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지난 한 20년간 이제 투입된 금액이 누게 이제 1조 정도 됩니다. 실은 태화강은 이제 크게 이렇게 모습 바뀌게 된 게 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가 되겠습니다. 특히 97년도에 이제 울산이 광역시가 됐습니다. 아마 대전에 이어서 이제 지금 마지막 광역시가 되었는데, 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당시 시장님이 가장 그 공을 들였던 게 바로 이 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게 지금 나왔던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이 바로 하수 분리인데요. 오수와 이제 우수를 이제 분리하는 그런 이제 분리식 그 하수도 관거를 시 전역에 1조 원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이제 깔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다 도심부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식으로 해서 그 하수를 모았으면 오수를 모았으면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고도하수 처리장, 종말 처리장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강을 살리기 위해서 중요했던 거는 태화강 그 하상에 강바닥에 퇴적되어 있던 뭐 수십 년간의 그 오염물질, 예. 오염물질 퇴적온이라고 그러는데 오염된 진흙인데 이 뻘을 전부 걷어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돌을 투입해가지고 하상 그 강바닥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 흙으로 바꿨기 때문에 강물이 좀 빠른 시간 안에 맑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울산에서 그 지천 중에 태화강 지천 중에 여천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실은 그 생태 하천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작은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 퇴적온이를 제대로 준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은 뭐 위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밑에서 부유물질이 떠올라오고 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심부에 특히 오염이 심한 하천을 정비할 때는 반드시 퇴적온이까지 전부 처리하지 않으면 효과가 별로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 빗물과 오수를 분류식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강바닥에 그 오래된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사실 영산강의 그 수질 개선에서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제 하구뚝을 개방할 것이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광주 MBC 창사 특집 대토론 영산강이 미래입니다. 1부. 왜 지금 영산강인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분께 공통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강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견인해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강 소장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자연에 대해서 그 인간이 손을 대는 것, 이걸 이제 개발이라고 하는데, 개발하면은 먼저 포크레인이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그 활용, 이용 뭐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게 개발의 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이런 지혜를 담은 단어를 우리가 좀 만들어 써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닐까. 좀 우리가 이제 자꾸 쓰면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발하면은 그 뭔가 이렇게 부수는 것, 싹 다 갈아엎는 어떤 이미지를 상상하시죠,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의 발전의 개념으로 좀 적용을 해나가면은 영산강에서 뭐 그 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좀 연구도 하고 실천 가능한 논리도 만들어내고 실천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될 것 같고, 지역 경제도 자연스럽게 그 과정에서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일 박사님. 네, 강이 이제 강다웠을 때 경제의 중심 역할을 했고 문화의 발신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강이 막히고 수질이 악화되고 생태가 이제 파괴되면서 강이 이제 하수구로 전락하고 말았는데요. 영산강의 수질과 생태를 이제 복원하고 또 강 주변에 있는 아주 그 좋은 역사, 문화 또 이제 자연 자원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찾는 발길들이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이런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저는 물이 생명 또 생활의 원천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고요. 추가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생태 쪽인데요. 영산강의 경우도 우리 사람이나 가축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모든 생물, 특히 태화강의 이제 백로나 떼까마귀처럼 이런 다른 생물체까지도 고려한 그런 보존 방안, 활용 방안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시줄과 날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함수를 풀려면은 많은 지리 정보를 정확히 좀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되고, 또 지리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은 리자가 결이다. 땅의 결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 영산강 유역이 변안초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영산강의 과거와 오늘을 짚어보고 또 미래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자, 광주 MBC 창사특집 대토론 영산강이 미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눈 논의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지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